오늘 포럼을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국장 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22년 저희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중에서 또 전략의제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중 그 의제의 성과를 좀 공유하기도 하고 23년에 전남의 어떤 전략 의제를 어떠한 주제로 할 것인가를 발굴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략 의제 개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남 지역 사회혁신 활동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또 기관,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와 발표자 다 소개는 조금 이따 2부에서 또 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교수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봉윤 교수님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쪽에 계십니다. 네. 강봉윤 교수님은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저희 플랫폼의 공동대표는 6분이세요. 지금 도지사님, 도의장님, 그 다음에 도교육감님, 그 다음에 한전 사장님, 농어촌공사 사장님, 민간대표 6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오늘은 민간대표, 민간추진위원장님, 박두규 광양 IMC의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위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 사회 혁신가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전략의제 개발을 위한 포럼을 열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자장을 맡아주신 목포대 강봉용 교수님, 발표를 맡으신 전남대 나주몽 교수님과 동신대 정경건 교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에 힘쓰고 이 포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경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여러분의 노고에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문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핵심 전략 의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쓰레기, 주차, 소음 등 생활 문제부터 지역 소멸, 기후위기 같은 사회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까지 뒤섞이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지역 주민, 민간 기업 등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인 사회 혁신 아닌가 합니다. 사회혁신가 여러분께서 이런 인식을 주제로 오늘 발표하는 발제와 사례를 두루 살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략의제 개발 포럼이 더 나은 사회,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광양에서 4시 행사 또 함께 해야 하는 이런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 잘 정리하시고 한겨울 추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 진행 방법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발표자 7분들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자들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무대 앞에서 사회자석에 지금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걸로 진행하셔도 되고 방향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자리에 다시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반드시 10분 이내 빨리빨리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일부를 정리하고 휴식 시간 잠깐 가질 때 밖에 또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쉬면서 그때 토론 테이블로 바꾸실 거예요, 위치를. 그러면 2부에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2부에서는 토론자들이 미리 토론 요지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 발표하시면 되고요. 아직 작성 못 하신 분들은 발표 들으시면서 관심 있는 주제에 그 토론 요지본 작성하셔가지고 2부 때 토론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다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방청객 질의응답 통합 토론 시간 이어지니까요. 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진행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지역 혁신 본부장님이신 또 나주범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지역사회 혁신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주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딱 10분이더라고요. 굉장히 한 20분, 25분 정도 되는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게 시간을 넘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분 안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9분 되면 8분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제가 그냥 이것이 이게 안 넘어가서 이걸로 멘토로 해야겠네. 예. 뭐 굉장히 여기 보시면 뭐 지역사회 혁신의 그 배경, 그 다음에 지역 청년 정착 시스템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혁신본부의 의의와 지역사회 혁신본부의 아젠다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자료가 이제 광주 전남에 있어서의 전략을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지금 광주 전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전남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것과 저희 지역사회 혁신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시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미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유럽에서도 성장 중심의 혁신 성장 중심의 이러한 것들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회혁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그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갔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리스본 전략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EU에서 채택이 되어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혁신은 지금 앞에서 사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사회는 이러한 그 문제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류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이 부분들이 무역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탄소 배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스크가 했을 때 숨이 차네요. 약간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집단지성, 또 협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기존에는 이 부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히 최근에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플랫폼 경제로서의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나 이런 걸 아이디어가 직접 이러한 물건을 만들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있어서의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사회 혁신이 이렇게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성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생산 현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독일에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완전히 이제는 로봇이 완전히 대체를 해서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로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민의 주도성,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또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로 연결이 되었으면 쉽게 구현이 되어지고 합의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구현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사회혁신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결집이 되어지고 그걸 협력을 하게 되면 실은 그런 우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가장 큰 부분들은 시민 주도성,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롭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남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플랫폼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의 시민들의 자그마한 이런 부분들, 공통적인 문제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서 바로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유럽에서 많은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게 정경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나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그때 이야기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많은 혁신 활동이 일어났고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강주 전남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블랙홀 같이 이제 청년들 유입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지역의 청년과 일자리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여기에 산업이 결국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전략 산업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년 정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강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교육부 사업입니다. 실은 교육부 사업이 매년 600억씩 투자가 돼서 5년 동안 3천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거의 한 4분의 3은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아마 비용이 이제 쓰여지는데요. 그 부분의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지역사회 혁신본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사회 혁신본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보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주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있고 이 부분들을 많이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동창회랄지 이런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에서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창의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관과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런 CBA 프로그램에 해서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 지역을 정체성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 혁신본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비용을 저희가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점하고 바로 전남에서 하고 있는 문제 해결 플랫폼하고 바로 일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출하는 전략 의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학생들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지고 대학하고 연계가 된다는 건 저희 지역사회 혁신본부나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면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 지역을 알고 기관을 알고 이 지역 문제를 공유하면서 이 애착을 갖게 되고 이런 애착이 다시 이 지역을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저희 지역사회 혁신본부와 이 지금 전남에 있어서 문제해결 플랫폼하고 연계되어져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같은 경우는 15개 있는 대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전남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참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강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아니면 이 플랫폼에서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 그 다음에 미래 운송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해서 결국은 이제 기업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들은 첫 번째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게 기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인턴십이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졌고 있고, 이 플랫폼 구조는 전남의 문제 해결 플랫폼하고 유사한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포용적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사회 생태계와 사회혁신 생태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 좋은 일자리, 그것이 다시 또 경제에 있어서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재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지역사회 혁신의 사례의 가장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같이 동신대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형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지에서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프로그램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기업하고 연계해가 기업의 니즈가 발굴이 되어지면 기업의 니즈에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직접 그 기업에 이렇게 그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전남, 강주 전남, 저희는 이제 강주와 전남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강주와 전남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기업에 많은 좋은 인재들이 머물 수 있고, 그 머물 수 있는 지역 인재들이 다시 또 강주 전남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지금 2023년도 전략의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소재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노력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강주 전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좀 자세하게 그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신호가 와서 굉장히 뒤쪽은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못한 말씀 그때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신대학교 정경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동신대학교 사물인터넷학과 정경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사회혁신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예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게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 해결 플랫폼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를 학교와 연결한다면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다양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그 예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23년도에 전략의제를 발표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많은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IT 기술을 조금 활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런 부분인데요. 이 사물인터넷은 정말 번역하는 그대로 물건의 인터넷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난 그림인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설명을 하는데 바지가 있습니다. 이제 바지가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인터넷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만약에 제 배가 이제 늘어났다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얘는 냉장고랑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 와서 냉장고를 잠가버립니다. 이거는 개발이 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요거는 그림이 하나로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이렇게 쥐덫을 이용해서 뭐 그 쥐가 잡히는 위치를 파악을 했다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쥐가 많이 나온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방역을 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반대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왜 쥐가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뭐 쓰레기가 어느 쪽에 잘 안 치워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도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인데 돈을 벌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홈쇼핑을 하겠다라고 그 쥐덫을 파는 이런 홈쇼핑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새로운 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이런 디지털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장 쉽게 집에서는 요즘에 이제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뭐 문단속을 해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가전제품이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이 돼서 지금 뭐 그 세탁이 다 끝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실제 전기 사용량을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만 해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저희 집이 2,900가구 중에 제가 21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1등을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이 쓴 순서대로 1등부터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에 의해서 또 다른 이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요즘에 나오는 냉장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물건의 유통기한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지역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은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런 걸 해주고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다음에 할 거는 주문하시겠습니까? 내가 우유가 떨어졌을 때 우유가 떨어진 이후에 자동으로 이제 마트랑 연결해서 주문을 해줘서 노인분들한테 이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거랑 묶어볼 수 있다든지 뭐 주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도로에다가 센서를 넣어놓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주차 위치를 조금 더 쉽게 안내를 한다거나 뭐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돌아다닐 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걸로 요즘에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또 하는 또 이런 그 사물 인터넷 기능 중에 농업이나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다 노동집약적인 거였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어떻게 되냐면 농부 아저씨는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가서 농약을 주고요. 뭐 트랙터가 자동으로 밭을 갈아주고 자동으로 추수를 해주고요. 소요나 이런 가축 기르는 데도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이제 고령화되는 농어촌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건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100세 시대 저희 애들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늘 하는 얘기로 잠재적인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집마다 저런 이제 비상 구급 상자가 있어서 상자를 열면 의사랑 화상 진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것부터 다양한 그 스마트 밴드 그리고 체온을 재는 이런 부분도 체온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게 이제 옆에 보시면 플러그가 전기 사용량을 재는 플러그인데요. 이 플러그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면 영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포트에 물을 데우면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이제 우리 밤새 어머니가 밤새 안녕하셨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괜찮으신지. 근데 이제 우리 시절 실정에 맞춘다고 그러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텔레비전을 끕니다. 그리고 TV가 켜지고 꺼지는 뭐 이런 정보들을 좀 활용한다면 이런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2008년에
저기 한림대학교에서 조금 이제 활용을 해봤던 건데요. 집안에 이제 움직임 감지하는 센서들을 좀 달아놓고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는 인터넷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달아놓고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어서 도시 말고 이제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인분들을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면 이제 그 복지사분들이 방문을 할 때 이분이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언제쯤 찾아가면 되는지 집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 오면 저녁 시간 해가 지고 나면은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정도를 가지고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좀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센서 정보를 또 활용하는 예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 달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가 어떠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측정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가지고 이런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우드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센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카파라치였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사진으로 제보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택시에 미국에서는 택시에다가 이제 미세먼지 센서 같은 그런 환경 센서를 달아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시내 이런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2015년에 대구에서 이제 이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택시 운영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자력의 이제 방사능 누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키트를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근데 파는데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 원가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이런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 내가 이제 설치한 지역을 다 서로 공유를 해서 이제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센서들을 자기가 직접 부품을 다 사다가 만들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서 만들어가지고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처럼 불편 신고라든지 이런 신문고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메카니컬 터크라고 해서 이제 기계지만 미속 안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체스를 두는 약간 속임수였는데 모든 일들을 사람이 다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이런 메카니컬 터크라고 하는 개념에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수증에 이제 그런 정보를 입력을 받는 거를 하나 입력하면은 1센트씩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올려놓으면 그거를 다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해서 라벨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토끼 사진 중에 어디가 토끼인지 어디가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민 참여하는 이런 광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하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전봇대가 기울어진 영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찍어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주면 그 부분을 이제 관리 기관하고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디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론 영상을 촬영을 하면 촬영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쪽이랑 묶어가지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 위치가 어딘지 거기에 발전량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에서부터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강에서 그 센서를 그 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강에 띄워가지고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 정보를 이제 받아보는 이런 일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약자가 이런
그 에너지를 관리를 해서 센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에너지 코인 발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런 그 이제 그 복지 서비스를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나열된 다양한 IT 기술들이 가능한 게 지금은 뭐 사물 인터넷이나 아두이노나 뭐 이런 라즈베리 파이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게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실제 아이디어를 낸 거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이 건물에 층층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잘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제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여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구체화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례 발표입니다. 22년 전남 전략의제로 이미 선정된 의제 중에서 올해 실행이 돼 있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의제를 실행했던 실행팀 대표님들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거래소 김혜진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대외협력팀에서 지역상생과 동반성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혜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저희 유석팀장님은 엊그제부로 그 조직 개편으로 이제 다른 팀으로 이동하게 되셔서 실무자인 제가 직접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커피밥 친환경 제자원화 사업 고도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업 모델로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커피밥 제자원화 사업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5만 톤 이상의 커피밥이 생활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고 커피밥 소각 시 1톤당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니 커피만으로 매년 5만 톤가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ESG 경영기조에 부합하고자 올해에도 본 의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혁신도시 내 12개의 공공기관과 17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하였고 커피밥 10톤을 수거하여 비료 5,000포대 생산, 5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일구어낸 바 있습니다. 작년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올해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커피밥 15톤 수거를 통해 온실가스 5톤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커피 전문점과 비료 업체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개최되는 그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 1일까지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본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방향은 작년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다음 4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작년에 참여했던 혁신도시 내 기관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로도 커피밥 수거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범용성을 확대하고 참여 카페 안내, 홍보와 더불어 커피밥 수거량과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비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까지 재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바이오 연료 활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업기관 추진 체계입니다.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저희는 본 의제를 제안하였고 심의 후에 플랫폼의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플랫폼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커피박 배출,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많은 분들의 협조로 수거되는 커피박 15톤은 온실가스 5톤을 감축시킬 수 있고 지역 자활센터 참여로 일자리 창출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현황입니다. 8월 5일에 참여 기관들과 함께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였고 8월 25일에는 나주시를 비롯하여 참여 공공기관, 비료 및 텔리업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14개사와 커피 전문점 27개소 그리고 비료 펠릿업체 2개사가 참여하였고 또 10월 말 기준으로 나주지역 5.8톤, 광주지역 2.6톤, 총 8.4톤의 커피박이 수거되어 재자원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 실적은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도 저희가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선도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성공 사례를 공유, 확산시킨다면 탄소 중립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지역 문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되고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이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지역 회남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회남 YMCA 이유명 사무총장님 와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MCA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일을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탄소 제로 카페 사례 발표를 맡은 회남 YMCA 이윤명입니다. 되게 우수한 사례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한전 전략거리에서 했던 그런 것들에 보면은 애들하고 같이 한 거라서 되게 작아 보이고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저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좀 더 이제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보시면 가족 내에서 집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탄소 중립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추진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활동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중심의 실천 운동이 필요로 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다양한 청소년 탄소 중립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 탄소 제로 카페, 그리고 가족 캠프, 그리고 플로깅, 한평 정원, 그리고 나무 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소 제로 카페는 청소년들이 일회용품을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하면 간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시간만 5분 정도의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캠프는 이게 탄소 제로 카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족 캠프인데요. 일회용품 없이 하루를 살아보는 활동으로 주식회사 파라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며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한 플로깅 활동인데요. 땅끝 마을 관광지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업사이클링 한평 정원입니다.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비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영농조합과 함께한 나무 심기 캠페인인데요. 지역에 나무 벌채한 곳에 가서 이제 필요한 곳에 나무를 함께 심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협업 기관이 있었는데 나주 숲체원이었습니다. 나주 숲체원에서 온 것인 것 같은데 한 20여 가족이 참여해서 80여 명의 인원이 탄소 중립 캠프를 실천하는데 나주 숲체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제로 카페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운동을 실천하고 주도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약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탄소 중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과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목포 아름다운 가게 목포 하당점에서 박신희 매니저님께서 오셨습니다. 목포에서 가을에 저희가 굉장히 크게 프리하당이라고 해서 플리마켓을 친환경 플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 목포 하당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신희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리하당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없는 자유로운 목포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목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활동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플리마켓이라는 친환경 마켓이고요. 그 외에도 시민들의 자원순환 캠페인이랄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프리하당은 저희 목포에 있는 환경활동 단체들과 저희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도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친환경 플리마켓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프리하당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번을 해봤더니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그 친환경 플리마켓에 대한 밑그림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의견에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속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운영 인력, 함께할 단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협력 단체들을 꾸려나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 5개월 정도의 사업 기간이었지만 저희 1년 동안 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계속 가져왔었고요.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이 선정된 후로는 그 5번 정도 추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10개의 단체가 프리하당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리하당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참여 시민의 확산을 위해서 시민 세미나를 한번 운영하고 그 다음에 프리하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자원순환 캠페인을 3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하당이 열렸을 때는 5개의 존이 있었는데요. 시민 나눔존이 있어서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는 나눔존이 있었고요. 또 재활용존, 순환존이라고 해서 폐기름이라든지 우유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휴지, 비누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하는 순환존이 있었고요. 환경 관련된 체험존이 있었고 로컬 푸드와 제로웨이스트를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존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컬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포장으로 운영을 했어요. 농산물을 무포장으로 구매하는 그 경험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프리하당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 10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프리하당을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의 협력 기관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전라남도 의회에서 저희 시민 세미나를 지원해 주시고 관련된 조례들을 점검해 주시는 등 여러 가지 협업을 해주셨고요. 또 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그 임직원들 기부 캠페인을 함께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약 3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해 주셨고 또 그날 프리아당 현장에 오셔가지고 임직원분들이 자원봉사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름다운 가게나 상생나무,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들은 함께할 수 있는 단체들을 계속 모색하고 소개하고 연결짓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원순환 캠페인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의 친환경 파트너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향후에 프리아당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프리아당을 아름다운 가게 앞에 공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할 때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축제가 끝나고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프리아당이 그런 축제 현장에 출동해서 텀블러를 순환시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독려하는 좀 이런 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목포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탄소 중립도 저희가 프리아당 이름으로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자원을 다시 한번 쓰고 나눠 쓰고 기부하고 순환시키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경험을 저희 프리아당을 통해서 경험하여가지고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하당 중심가에서 프리아당이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지건희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지금 매년 8천만 원씩 매년 지금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금을 주시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지건희 차장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낸다고 소개를 받아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네,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먼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이제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생활안전 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입장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불은 가재도구 등 51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8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는 이제 22년 5월 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이러한 뉴스들은 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집에서 불이 나봤자 얼마나 크게 날까 하지만 이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초기 대응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낡은 전선이나 또 위험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불씨 하나도 고령자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생활안전 수준을 좀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전남 지역에는 이제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고령자층이 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생활안전 취약 가구가 늘어났다라고 저희는 지역 문제를 보았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고 유형별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스 사고의 경우 이제 연령대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화재 사고, 감전 사고 역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구에서 고령자들이 이런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안전 물품 지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직접 어떤 해결을 하시기보다는 물품적으로 좀 지원을 드리면은 어르신들께서 사용법이 미숙하더라도
이 물건이 좀 편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 그 형태로 지급해드리길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자동 가스 차단기를 이제 부착을 해서 타이머, 그러니까 그 가스 사고 중 대다수가 이제 가스 밸브를 안 잠그거나 또 이제 가스 불을 켜둔 채로 오래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가스가 차단되도록 그 자동 가스 차단기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 소화기 같은 경우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다루기도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고령자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방치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스프레이용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F킬러처럼 이렇게 칙칙 뿌려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많이 좋아했던 그 물품인데요. 멀티탭을 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기존에는 되게 낡은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먼지가 안에 끼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누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누전 차단이 저절로 되는 멀티탭을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 생활안전 체크리스트라고 저희가 정부에서 나온 좀 좋은 리스트들을 좀 섞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부분들을 검사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아실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해드리고 점검을 같이 했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생활 안전에 대한 그 의식 수준도 좀 향상되고 그리고 좀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대상은 이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인데요. 선정할 때 이제 나주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공정하게 선정을 했고요. 지원 규모는 나주시 농촌마을 430가구입니다. 나주 전체 농가의 약 5%로 아까 저희가 돈을 많이 냈다고 했는데 5%밖에 지원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만 단순히 추진한 게 아니고 여러 협업기관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전력거래소에서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다문화가정 같은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나주시 외에도 구례군 광양시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국립나주숲체원에서는 편백나무 마사지볼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키트를 설치하신 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자리에서 강조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했던 그 안전 키트보다 이 마사지볼이 너무 만족도가 높았다고 어르신들께서 이 마사지볼만 기억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참 좀 아쉽지만 상당히 고마운 마사지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에도 전남지원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73가구 정도 더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430가구 이상의 61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거의 한 40% 정도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저희는 이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희가 이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안전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사실 되게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시지 못하는 그런 의식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안전 문화가 확산되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전이 추진해왔던 실적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안전 쪽을 좀 중심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내년에도 이제 안전 중심으로 할지 또 아니면 더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나주숲체원 김지선 대리님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에는 국립숲체원, 원은 이제 잠 잘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숲체원하고 나주숲체원 두 군데가 있고요.
나주수채원은 20년에 지금 금성산 자락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개 겸 그 운영했던 사업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나주수채원에서 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동반선장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지선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수체험을 통한 코로나19 우울감 극복 및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힐링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55%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겪고 또 73% 정도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수체험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19 우울감을 극복해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만 좀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협업기관이 같이 생겼고 사업 규모도 좀 커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 수체험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 앞에 말씀해주신 대로 한정과 함께 같이 이제 편백 마사지 롤러를 배송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영암군이나 노안군 장애인 복지관에도 같이 전달을 하면서 총 지역민 686명에게 비대면 수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해남 YMCA와 또 학부모 동아리 퐁퐁과 함께 진행한 사업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탄소 중립 캠프도 제공을 하고 또 저희 이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고 해서 이제 16주간 16명의 그림 리더 육성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이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담당자분도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청년 농업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과 함께 숲체험과 농촌활동을 엮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토마토 농장과 함께 진행을 해서 총 2회 60명의 수혜 인원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또 이제 농촌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또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은 바로 이 사업인데요.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배를 먹을 때 좀 까끌까끌한 식감을 주는 게 바로 배의 석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이 석세포는 배즙을 착즙하고 나면 폐기물로 남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멀티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하였고 또 이제 나주에서 고대부터 발달한 천연염색 문화를 좀 알리고자 이 천연염색 문화와 장바구니를 한번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3회 운영을 했었고 52명의 지역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숙박형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숙박시설이 있어서 숲에서 숙박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상공인분들과 또 수체험을 더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1박 2일 캠프로 총 5회 117명의 지역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지역민분들이 조금 더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대비해서 수혜 인원은 총 1,026명, 그리고 소요 예산은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주요 성과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 수체원이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이제 다른 기관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당초 계획 대비 466%의 수혜 인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청년이나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의제들을 좀 더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습체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들과 더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지역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 인지도 향상에도 좀 여러 노력을 하고 저희가 다른 의제 기관에서 이런 것도 습체원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문을 두들겨 주시면 저희가 조금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제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제가 20개였습니다. 오늘 이제 5개 사례 발표 들어봤는데요. 제일 잘한 팀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